제3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계획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1번 광역계획군의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에 관한 사항 2번 광역계획군의 문화 여가공간 및 방제에 관한 사항 3번 광역계획군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번 광역계획에 관한 사항 5번 광역계획군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인데요. 도시계획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죠. 근거는 제12조에 나와 있는데요.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 중 그 광역계획군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에 광역계획군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호에 광역계획군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문제 5번 해당 3호에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4호에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호에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제 4번 해당이 되고 대통령령 제9조에 1호에 광역계획군의 교통 및 물류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문제 1번 해당 2호에 광역계획군의 문화여관 공간 및 방제에 관한 사항 문제 2번 해당되는데 문제 3번은 교육시설 확충이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장기 발전 방향 계획에 포함되지 않죠. 틀려서 정답은 3번 42번 주민 가분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고 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각의 제한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위반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주민이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면은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 제한 대상이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주민은 당 각호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도로 등 주민들한테 필요하죠. 2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죠. 첫 번째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두 번째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번 결정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2호도 주민 제한으로 바꿀 수 있게 해놨습니다. 3호 강목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지구 지정 및 변경 가목의 개발진흥지구 나목의 기존의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5호의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도 기반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주민 동의 요건은 대통령령 제19조 2에 나와 있는데요. 1호가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고 5호가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 변경이죠. 기반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충돌이 크기 때문에 5분의 4로 동의 요건을 정해놨고 2호의 나머지는 2호 지구단위계획 3호 용도 지구 관련해서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5분의 4, 3분의 2 정답 4번 4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이해충돌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요. 이 문제는 기초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할 때 기초조사가 필요 없겠죠. 2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3%인 경우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된 경우에 기초조사를 하지 않는데 3%면은 기초조사 대상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의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면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필요 없겠죠. 4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이미 한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다 끝났겠죠. 대체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5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구역 정비할 때 도로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는 기초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21조에 나와 있는데요. 1호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옥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문제 3번 해당 남옥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문제 2번 3%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다목에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라목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문제 5번 해당 마목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 문제 4번 해당 바목에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문제 1번 해당 정답 2번 44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 문제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세분에 따르는 용어의 정확한 이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일반 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심 부도심은 중심 상업지역이죠. 일반 상업지역 오답 근거는 시행령 30조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감옥의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 남옥의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담당 다목의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라목은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 연관성이 있죠. 용어의 정의하고 2번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고층 주택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2종은 틀리죠. 근거는 시행령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남옥의 일반 주거지역에 가지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 환경이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3번 보호취락지구 야생동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를 보호취락지구로 바꿔놨는데요. 오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호취락지구는 취락지구 한 종류인데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의 취락정비 남옥의 보호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 목적 보호취락지구는 2025년도 7월 1일 날 신설됐습니다.
다목의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죠. 4번 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는 자연경관지구인데 특화경관지구는 오답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31조 1호의 경관지구 해가지고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가 나와 있는데 자연경관은 자연 그대로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 시가지경관은 말 그대로 시가지 내 경관 보호, 다목의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개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특별한 곳을 보호하는 거죠. 5번 자연방제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방제지구는 두 가지죠. 시가지 방제, 말 그대로 시가지 내 재예방. 남옥의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지역이죠. 문제 5번 정답. 정답은 5번. 45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이 문제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시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역 열수송관, 니읒 하수도관, 디귿 가스관, 리을 쓰레기 송수관, 미읍 중수도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한데요.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어떤 시설이 해당이 될까요?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심각하다. 그러면은 심각하다. 가스관, 하수도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5조 3에 나와 있는데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7호 및 8호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7호가 가스관, 8호가 하수도관이죠. 심각하다, 가하다. 정답은 2번.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토지 등을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인데 국토계획법에서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큰 8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이유가 주민 간 이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데, 공론화 절차라는 게 기초조사도 하고 주민 의견 듣고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요. 이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용어를 제대로 알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주민 간 이해충돌 발생 여지가 없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6조 1호에 나와 있습니다. 2번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 재활용 시설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데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6조 제11호에 나와 있습니다. 3번 5개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5개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주민 기피시설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으면은 민원 때문에 시장군수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5호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 공급 설비해 가지고 5개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문제 3번 정답. 4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6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인 도축장.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도 주민 간 이해충돌 여지가 없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6조 10호에 나와 있죠. 정답 3번. 47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받는 대상을 찾는 문제인데요. 왜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지를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핵지,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 변경. 2번 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 높이의 15% 변경. 3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의 변경. 4번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 변경. 5번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5번이 정답인데요. 먼저 건축위원회가 참여 이유가 건축법 관련이죠. 건폐율 완화 내용이 들어가죠. 이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4항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4호가 나와 있는데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문제 5번 정답. 정답은 5번. 48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도시혁신구역은 기존의 도시계획을 대폭 완화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죠.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법령을 완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화가 안 되는 시설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완화 가능. 2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완화 가능. 3번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완화 가능. 4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완화 가능. 5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5번이 정답인데요. 도시혁신구역에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83조 3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서는 당 각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대지 조성 기준. 2호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문제 3번 해당. 3호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문제 2번 해당. 4호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 5호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문제 1번 해당. 6호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기준 문제 4번 해당. 문제 5번 체육시설은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어서 정답. 정답은 5번. 4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먼저 시가 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에 공법상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지역입니다. 이 문제는 별표 24에 관한 문제인데요. 별표 24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 없죠.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1번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 실무 경험상 관리용 건축물을 100제곱미터 허가하면은 모두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관리용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2번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 최소 면적만 허용하죠. 100제곱미터
주택만 증축이 가능합니다. 3번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중축.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새로운 대지 조성은 시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죠. 안됩니다. 4번 공장주택 등 시가 주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개발 제한구역이나 시가 주정구역은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죠. 기존의 공장주택 등 건축물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 5번 시가 주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새로운 대지 조성은 시가를 확산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88조에 나와 있는데요. 별표 24에 가지고 시가 주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호에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당 강목의 일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해가지고 바목에 관리용 건축물로서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가능합니다. 2호에 마을 공동시설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해가지고 가목, 가로 1에 주택의 중축해가지고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중축 가능합니다. 라목 가로 2의 시가 주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새로운 대지 조성은 안됩니다. 사목 가로 3의 공장, 주택 등 시가 주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목욕탕, 동물병원 등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정답이고 아목에 종교시설을 증축해가지고 새로운 대지 조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5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시군 조례로 건폐율을 안하 적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원래는 20%인데 30% 이하로 완화 적용 가능하고 2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도 대부분 건폐율이 20%인데 40% 이하로 완화 가능. 3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 이하. 자연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련해가지고는 엄격하게 개발이 금지되죠. 시설물 설치할 때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개발 확산을 방지합니다. 60% 이하로 건폐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원래가 40%이죠. 그런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는데 40% 틀립니다. 60% 이하입니다. 정답 4번. 5번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 이하.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77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기존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은 1호의 찌락지구는 60% 이하, 2호의 개발진흥지구 당 강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해가지고 가목에 도시지역 예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60% 이하로 합니다. 문제 4번 40%는 틀려서 정답. 남옥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 3호의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4호의 자연공원은 60% 이하, 5호의 농공단지 70% 이하, 6호의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다 일자리 창출에 관련이 있죠. 80% 이하. 정답 4번. 5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8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문제 1번 정답. 2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민간사업 시행자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국가나 한국철도공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 토지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86조 7항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면적 3분의 2 이상 요건에 갖추어야 되는데 각 호에 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한국철도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문제 2번은 오답.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비탈면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이행보증금으로 적용복구공사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지방공사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거는 제6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국공유지는 목적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97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98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군 계획시설 준공검사 받지 않습니다. 공사를 마친 때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은 틀려서 오답. 정답 1번. 52번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저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핵심 요소인데요. 최근 시험에 대부분 용적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용적률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접근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상업, 업무시설이 포함됩니다. 용적률이 500%, 일반 공업지역 350%죠. 중공업지역은 공업지역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공업지역에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포함됩니다. 400%입니다. 리을 생산녹지지역 100%죠. 바로 정답 나오죠. 정답 2번 기역, 디귿, 리을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85조의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용적률을 공부할 때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요.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해가지고 100%에서 시작해서 50씩 늘어나죠. 그리고 3종이 300인데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대폭 높여준 겁니다. 문제 기억. 7호부터 10호까지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은 가장 용적률이 높은 게 중심상업지역에서 200씩 낮아집니다. 11호부터 13호는 공업지역인데 전용 공업지역이 300,
일반 공업적이 350, 중공업적이 400%입니다. 13호 중공업적은 공업적에 상업, 주거, 업무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가장 높은 400%입니다. 다음에 보전, 녹지, 생산 녹지에서 21호 환경보존지역까지 용적률이 도시적인 생산 녹지 지역하고 자연 녹지 지역만 100%이고 계획관리 지역만 100%입니다. 나머지는 다 80%이죠. 정답은 2번. 제3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 계획 및 용어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는 법령을 해석하는데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용어를 알아야지만이 부동산 공법을 제대로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행정청은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을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공동묘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시행령 4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호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해가지고 국토교통부령 2조에 2호에 나와 있습니다. 장사시설 중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가로 열고 공동묘지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은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하는 것은 성장관리계획이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답. 근거는 2조 5후 3의 성장관리 계획이 나와 있고 5후 4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 오답. 3번 자전거 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죠. 근거는 2조 6호에 나와 있는데요. 감옥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인데 시행령 세부 내역에 도로에 마목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해당한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주민 간 이해충돌이 크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정 시군 후 20년 이상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제2조 4호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옥부터 자목까지 8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마목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오답인데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구역을 지정해서 비용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넓히는 것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제2조 19호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예외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4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계획법이 아닌 타 법률에 근거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8조 제3항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 등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도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번 옳고, 2번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문제는
이미 상위계획이나 법률에서 입지 행위 후 적정성이 검증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승인 협의를 요구하면은 이중규제가 됩니다. 신속한 행정집행을 저해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8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죠. 받지 않습니다. 2호에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다음 강목 후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가목의 농업진흥지역, 나목의 수변구역, 다목이 상수원보호구역, 다목이 2번 문제에 해당이 되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려서 정답. 라목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마목의 야생 생물특별보호구역, 바목의 해양보호구역, 3호의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4호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번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이미 반영되어서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8조 제4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8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각호에 4호가 해당되는데 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해가지고 대통령령에 1호에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문제 4번 옳고, 5번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변경 해제할 때 반드시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8조 제6항에 나와 있죠. 문제 5번은 옳고 정답은 2번. 43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계획에는 엄격한 이계질수가 있습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 도시계획이 상위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위 계획입니다. 광역 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근거는 제4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오답.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때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생활권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생활권이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합니다.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때는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제19조 2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답. 3번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오답인데요. 시장군수는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하고 도지사한테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도지사는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는 제22조 2 제1항 2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오답. 4번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는데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은 국토계획법지 26조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3호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 5호의 도시군 계획시설의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변경. 공공청사는 1호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죠. 문제 4번은 정답. 5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없다. 함께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도 함께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는 오답. 근거는 3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44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 등을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인데 국토계획법에서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큰 8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이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데요. 공론화 절차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은 결정권자가 결정 고시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됩니다.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들은 대부분 해제되거나 실효되는 것들이 다음날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발생합니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3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시가 주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31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시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3개월 이내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신고 없이 오답.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작성하겠습니까? 근거는 32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가 가장 잘 아는 시군의 일부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도지사가 결정한다. 오다. 근거는 제29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의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도지사가 결정 오답. 5번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 결정한 내용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 않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거는 제30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은 정답. 정답 5번. 4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특별건축구역은 획일적인 건축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들기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역, 도시혁신구역, 니은, 복합용도구역, 디귿, 시가 조정구역, 리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문항을 보면은 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이 특별 건축구역과 가깝게 보이죠. 디귿 시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하는 지역입니다. 개발을 엄격하게 억제하는 지역이죠. 리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 및 휴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이죠. 개발 억제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혁신이나 복합용도구역은 정답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83조 3 제2항의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문제 기억 정답.
두 번째, 국토계획법 제83조 4에 보면은 복합용도구역에서 건축법 적용 특례해가지고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해가지고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문제 니은 정답이죠. 정답은 2번.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1번 시설 결정 후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실시계획 인가가 있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47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문제 1번 오답. 2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 송수관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쓰레기 송수관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소위 심각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각하다에서 가, 하, 가스관하고 하수도관만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5조 3에 나와 있는데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을 하는데 7호 제8호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 6호 쓰레기 송수관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오답입니다. 3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신도시 만들 때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동구를 설치하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도시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4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1호 도시개발구역, 2호 택지개발지구, 3호 경제자유구역, 4호 정비구역, 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가지고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4번 시설 결정 후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실효나 해제는 대부분 다음 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오답. 근거는 4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 오답. 5번 시설 결정 후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만 소유한 자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제47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만 소유한 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정답은 3번. 4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토지 등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1번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연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56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호의 토지의 형질 변경, 3호의 토석의 채취, 4호의 토지의 분할, 5호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대상인데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오답. 2번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안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의제됩니다. 근거는 62조 제1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행위 1호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죠.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 정답. 3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허가 대상하고 통지 대상이 있지 신고 대상은 없습니다.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오답. 근거는 시행령 제52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감옥이 해당이 됩니다.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 이 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 오답. 4번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타 협의기간을 포함해서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심의기간도 오래 걸리고 협의기간도 오래 걸리죠. 근거는 제5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대통령령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받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기간 포함 오답.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시장 군수 등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면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1호에는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2호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호부터 5호까지는 계획지역입니다. 3호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역, 4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호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3호부터 5호까지 계획지역이죠. 계획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2년 동안 추가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은 오답, 정답은 2번. 4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제2조에 있는데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게 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1번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중복되게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업지역하고 농림지역을 함께 지정할 수가 없죠. 2번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정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3번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먼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용도지역의 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주민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데 상업지역은 기존의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이중수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상업지역은 안 됩니다. 근거는 제26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제한할 수 있는 게 1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2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3호의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지구 지정 및 변경 해가지고 감옥의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남옥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5호의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 문제 3번은 주민제한의 상업지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은 법령에 규정도 없고 상식으로도 상업지역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안됩니다. 오답 4번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서 간에 다툼이 여지가 있잖아요. 부서 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은 공론화를 시킵니다. 공론화 절차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1조에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 이웃 가장 큰 용도지역은 오답입니다. 5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42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정답은 5번. 4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행정청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받아서 도로 등을 증설을 하겠다는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1번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은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의 편의시설은 당연히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죠. 근거는 시행령 제4조 2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1번 오답.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 행위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공법에서는 철저하게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하고 합니다. 포함 오답. 근거는 제6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행위로 하고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기득권 보호죠. 포함한다. 오답. 3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시행령 65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이 문제는 상식으로 풀 때 종교집회장은 세금 면세 대상이죠. 세금 면세 대상이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도 면세되는 게 맞겠죠. 이 문제는 별표 1에 나와 있는 건데요. 별표 1 문제까지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종교집회장은 세금 감면 대상이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감면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4조 3.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개발행위 허가 연장에 관해서 제63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1호부터 5호까지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1호, 2호는 보존지역이고 3호부터 5호까지는 계획지역입니다. 5호에 해당이 되죠. 3호부터 5호까지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50번 국토객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용도 지역의 개발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역이죠. 개발진흥지구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주거개발진흥지구, 2번 중요시설물 개발진흥지구, 3번 복합개발진흥지구, 4번 특정개발진흥지구, 5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정답은 2번 중요시설물 개발진흥지구인데요. 중요시설물은 공항, 항만,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보호지구죠. 진흥이 아닙니다. 보호하는 지역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31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8호의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중심 개발정비 필요, 문제 1번 해당. 남옥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 중심 개발정비 필요한 지구. 라목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문제 5번 해당. 마목의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번 해당. 바목의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예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문제 4번 해당. 문제 2번 중요시설물 개발진흥지구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중요시설물은 개발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기능이죠. 공항, 항만,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정답은 2번. 51번 국토객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건폐율보다 용적률을 50%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법리와 상식이 맞죠. 공보에 게재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62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이죠. 농림지역은 밀도가 낮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지정을 합니다. 근거는 66조 제1항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계획 관련해서는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근거는 66조 제3항에 나와 있죠. 문제 3번 옳고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 50%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한다고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건폐율을 강하면은 밀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용적률을 낮춥니다. 시행령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6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틀려서 정답.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죠.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6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52번 국토객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화가 덜 진행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의 구역을 지정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1번 생산관리지역, 2번 생산녹지지역, 3번 보존녹지지역, 4번 자연녹지지역, 5번 농림지역. 정답은 3번 보존녹지지역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75조 3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호의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 2호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은 3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원래가 40%이죠. 생산관리, 농림지역, 녹지지역은 20%인데 30% 이하로 완화 적용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는 자연 녹지지역하고 생산 녹지지역만 해당이 되고, 문제 3번 보존 녹지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 3번 보존 녹지지역은 법령 규정이 없어서 정답 3번. 제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1번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옳은 내용인데요. 농림지역은 농림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을 적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56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해가지고 1호부터 5호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5호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농림지역은 포함이 안 됐죠. 2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먼저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산사태 등 긴급한 사태가 일어날 때 개발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59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항에 보면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1호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구역, 이미 심의를 받았으니까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고, 2호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한 지역, 이것도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고, 3호에 보면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강, 특특시,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개발행위, 해당하지 아니하면은 개발행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4호에 환경영향평가나 5호의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지 않습니다. 6호에 보면은 농어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농어촌 공사 공공이 하죠. 경지정리 사업을 대부분 하는데 이것도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7번은 이 문제에 해당이 되죠. 3번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찾는 정답이 되는데요. 지구단위계획도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는 63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1호하고 2호는 보존지역입니다.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다거나 환경경관 미감 및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지역으로 보고, 3호부터 5호까지는 계획지역입니다. 3호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지역, 4호는 지구단위계획구역, 5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4호에 포함되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 틀려서 정답이고, 4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내용인데요. 1호, 2호는 개발행위 허가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3호 계획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연장할 수 있는데 계획으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지 않습니다. 5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한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지 않고 2년 동안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3호부터 5호까지 계획지역이죠. 정답은 3번. 42번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개발행위 허가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에 규모 제한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당해 형질 변경과 그에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58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단 각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에 보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55조 3항 1호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형질 변경이 나와 있죠. 1번은 해당. 2번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먼저 농어촌 정비 사업은 대규모로 농지 정리 사업을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55조의 제2호의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3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 복원 사업, 토지 원복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목의 변경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 복원 사업도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55조 4호에 나와 있죠. 4번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이 문제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규모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 4번은 그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 시설 사업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방군사는 대부분 예외 조항을 두고 있죠.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행령 55조 2의 2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4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은 개발을 촉진하기에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다른 용도의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복합용도지구 특성을 살펴보면은 개발을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 덜 된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하지, 상업지역과 같이 소위 특혜를 보고 있는 지역에 이중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역 준주거지역, 니은 근린 상업지역 해당이 안되죠. 디귿 일반 공업지역, 리을 계획관리지역, 미을 일반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인데요. 근거는 제37조에 보면은 제5항에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44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은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1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됩니다. 근거는 51조의 제1항에 코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조 준산업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2번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반 공업지역은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근거는 51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해가지고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먼저 5년 지나면은
대상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5년 단위에서 점검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무 지정 기준은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근거는 51조에 나와 있죠. 5년 오답. 4번 도시 지역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은 오답. 5번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유통개발진흥지구는 농림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농림지역에 포함이 되는데요. 근거는 시행령 44조의 2호에 나와 있습니다. 당의 개발진흥지구가 당 강목구 지역에 위치할 것 해가지고 나목에 보면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답. 정답은 2번. 45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인데요.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주민이 위반권자에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이 폐지됐는데요. 폐지 당시에는 주민 위반 제한이 가능했습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은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한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지정이 되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위반 제한을 통해서 건축물 용도 제한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도로, 공원 등 주민들한테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정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위반 제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필요하죠. 그래서 주민 위반 제한이 가능하고. 5번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먼저 시가조정구역이라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공법상 규제를 가하는 지역이죠.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주민 위반 제한이 불가합니다. 5번이 정답인데 근거는 국토계획부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1항에 주민은 당 각 호우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1호에 보면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2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3호에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 관련해 가지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인데 2024년에 이제 법령이 삭제돼서 당시에는 그 정답이었습니다. 5호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 및 변경도 주민 제한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을 제한할 경우에 실효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가로 열고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은 3번 5년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53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항은 행정청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입니다. 행정청은 충분하게 준비하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항 지구단위 계획
가로 열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 문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행정청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있을 때 3년이고 민간 주민이 제안했을 때는 준비과정이 더 필요하죠.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47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용도지구 용어에 대한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취락지구인데 취락지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취락하고 보호취락, 집단취락이 있는데 집단취락이라는 것은 집단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하면 되고 집단으로 권리를 주장한다면은 규제가 심한 지역이겠죠. 그 규제가 심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복합개발진흥지구인데 복합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기능하고 공업기능이죠.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다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개발을 촉진해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상업지역은 특혜를 받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특혜 받고 있는 지역에다가 또 이중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개발제한구역 공업지역이고 근거는 시행령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49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곤란한 지역에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낮춰야만이 역할을 하는데 밀도 낮추는 방법이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는데 용적률을 낮춰야지만이 효과를 봅니다. 용적률 50%를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1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기초조사를 위해서 당연히 출입을 해야지만이 조사를 할 수가 있지 출입하지 않으면 조사가 안 되죠. 옳은 내용이 되겠고 근거는 130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2호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초조사 나와 있죠.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지정기준 전국적으로 표준화되는 것은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옳은 내용이고 제66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것도 용적률을 50%를 강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66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받을 때 심의받거나 할 때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6조에 나와 있고 5번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잖아요. 서로 상극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틀려서 정답은 5번. 50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시장 군수 등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집단인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 관련해서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로 보시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계획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죠. 옳고 니은
시범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시범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자문받는 것도 해당이 되죠.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심의도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당 각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 또는 구에 각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1호에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심의, 2호에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 3호에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사항, 4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가지고 대통령령의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계획과 관련해서 자문, 심의 받으면은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 51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로, 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에 반드시 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적인 사업 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옳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근거는 1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은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정답. 2번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지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 시행자는 사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일 이내 시장, 군수 허가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거는 130조 제3항에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지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주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게 돼 있지 14일 이내에 허가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다. 3번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 일몰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오답인데요. 일몰 후에는 점주자의 승낙 없이 절대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토지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손실보상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답. 5번 사업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행정처인 경우는 허가가 필요 없죠. 통지만 하면 됩니다. 7일 이내에. 정답은 1번. 52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1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는 오답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하고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등 타 법령에 근거해서 의제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오답. 2번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가 있는데요. 단계의 기준은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공공하고 민간이 있는데요. 공공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민간일 경우에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86조에 그대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직접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86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몇 년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답. 정답은 4번. 제33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하죠. 1번 대도시시장은 유통상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먼저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런데 유통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수혜를 받고 있는 특혜지역이잖아요. 이중 특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제37조 제5항의 주거, 공업, 관리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대도시시장은 재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먼저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관계없어서 오답. 3번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오답인데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건축물의 용도 종류를 미리 지정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된다는 오답. 4번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먼저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 건데 그 공론화 절차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나와 있죠. 제1항에 보면은 각호 어느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호에 보면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호에 어항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호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4호에 택지개발지구, 5호에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이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정답은 5번.
42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해서 허가 유무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사방사업은 산사태 등 긴급한 경우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는 59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항에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7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지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2번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형 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 도면 고시가 된 토지는 분할할 때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53조에 나와 있는데요. 5호에 토지 분할해 가지고 라목에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형 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경미한 변경이 해당이 되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5종류가 있습니다. 근거는 63조에 나와 있는데요. 1호부터 5호까지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1호하고 2호는 보존지역입니다. 1호는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 2호는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및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 3호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지역이고 4호는 지구단위 계획지역, 5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계획지역입니다. 4번 시도지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1호부터 5호까지 3년 동안 제한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계획지역 3호부터 5호까지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2년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총 3년 플러스 2년 해가지고 5년 개발행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은 틀립니다. 5번 토지의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며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먼저 준공검사 대상이 토지 분할은 해당되지 않는데 해당되는 것은 1호부터 3호까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만 준공검사 대상이고 4, 5 토지 분할하고 5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 43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개발 욕구가 심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지정해서 난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입니다.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75조 이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 녹지지역에서는 30%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원래는 생산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면은 3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안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75조 3에 나와 있죠. 1호의 계획관리지역은 원래는 40%인데 50% 이하. 2호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은 20%인데 30% 이하. 3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존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안하는
계획관리 지역에만 가능합니다. 보존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지정을 할 수 없는 지역이죠. 근거는 국토계획법 75조 3에 나와 있는데요.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안하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 오답.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큰 지역 8개 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있죠. 국토계획법 2조 용어구정에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이해 충돌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일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14일 동안 주민한테 열람 공고를 합니다. 7일은 오답, 정답은 2번. 44번 국토계획 미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처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공공시설의 기속은 행정처인 경우와 행정처이 아닌 민간인인 경우가 다릅니다.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된다. 이거는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똑같습니다. 옳고 2번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거는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행정청인 경우는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어떤 기관이 갖고 있든 다 국가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기속이 됩니다. 근거는 제65조에 나와 있습니다. 3번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 문제는 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하천에 대한 관리권은 환경부 장관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관리청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답. 4번 관리청에 기속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기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행정청이 아닌 민간인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는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5항에 행정청인 경우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기속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청이 아닌 경우 오답.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기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법리화상 쉽게 맞지 않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답. 정답은 1번. 45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강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강역계획권이라 하면은 강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권역을 지정합니다. 1번 강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강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강역계획권 지정은 두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 강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을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근거는 10조에 나와 있죠. 2번 강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강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근거는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강역계획권이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하지 공동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3번 도지사가 강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체계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닙니다.
5번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강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인데요.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강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답은 5번. 46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목적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행정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합니다. 1번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도시계획 관련 행정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군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오답 2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1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오답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근거는 시행령 제42조 위에 나와 있습니다. 해제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죠. 3번 정답. 4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113조 위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 군수가 성장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오답. 정답은 3번. 47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시과 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시가 조정구역은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역인데 기존 마을 사람들에게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요. 별표 24에서 행위 관련을 정하고 있는데 이걸 다 공부할 수가 없죠.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기존 관리용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리용 건축물이 33제곱미터를 정하고 있죠.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틀린 것 찾는 문제 1번. 2번 주택의 중축.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마을 사람이 최소한도 거주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주택을 증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허가받으면은 2번 해당이 되고 3번 마을 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유계소 설치. 동네 사람들 살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4번 마을 공동시설로서 농로 제방 및 사방시설을 설치. 5번 마을 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 판매소. 다 그 마을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별표 24에 시가 조정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열거가 되어 있죠. 정답은 1번. 48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차이점을 묻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하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죠.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낮춰야 되는데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50% 범위에서 강하여 적용해야지만이 밀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대상이 시행령 64조에 나와 있는데 1호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고 인구 증가가 20% 이상 높은 지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고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이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거는 67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야 한다.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의 정답이 되겠는데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하면은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반시설 설치 여부를 신속히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 사업자의 재산권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4번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 틀린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후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야 한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죠.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합니다. 정답은 4번. 4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토지 등을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계획에서 이해충돌이 큰 8가지를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공론화 절차라는 게 기초조사도 하고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 간 이해충돌이 크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은 제외한다. 광장에서 건축물 부설 광장이 포함됩니다. 제외한다.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니은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도축장은 주민 간 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디귿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 재활용 시설은 주민 간 이해충돌이 크지 않습니다. 리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이거는 주민들이 다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 4번 니은 디귿 리을인데요. 근거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6조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해 가지고 4호에 보면은 강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이죠. 그런데 여기는 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강목구 학교 나오죠.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통신대학. 10호의 다음 강목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축장이 있는데 감옥의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11호에 보면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 재활용 시설도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 5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 130조에 관한 문제인데요. 토지의 출입 목적이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등을 목적으로 출입을 하는데 이 문제는 2호에 보면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130조 토지의 출입 등 제1항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당 각호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지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론은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론은 도시군계획, 강역도시계획, 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입니다. 2호 기억니은 및 제67조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가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포함이 안되죠.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시가조정구역 두 개 다 포함이 안됩니다. 3번 시가조정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가조정구역 포함이 안되죠.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시가조정구역, 시가조정구역은 포함이 안됩니다. 5번 기업 개발밀도관리구역, 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 51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도지사 승인 받을 때 첨부 서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기초조사 결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죠. 당연히 기초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됩니다. 1번 정답. 2번 청문회의 청문조서. 청문이라는 것은 행정청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을 때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3번 해당 시군 및 도의회의 심의 의결 결과. 시의회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제출하지 도의회의 심의 의결 결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답. 4번 해당 시군 및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지,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를 제출합니까? 오답. 5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받은 때 중앙행정기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관계없습니다. 오답. 근거는 시행령 제17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 당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호 기초조사 결과. 문제 1번 정답 맞죠? 2호 공청회 개최 결과. 공청회 개최하죠. 반드시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3호 시군의 의회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4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5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정답은 1번. 52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용도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용적률하고 건폐율인데요. 용적률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용적률은 하나의 규칙을 알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맥시멈이 500%이죠. 두 번째 계획관리지역은 100%, 농림지역은 80%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500, 100, 80이 정답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85조에 나와 있는데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알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6가지로 되어 있죠.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해가지고 50씩 플러스 되는데 6호 준주거지역 500% 이하인데요. 준주거지역에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가장 높습니다. 상업지역을 살펴보면은 1,500, 300, 100, 200씩 차이가 납니다. 중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 유통, 근린. 공업지역에 보면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해가지고 300, 350, 400인데요. 중공업지역은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용적률이 400%입니다. 보존녹지는 80, 생산녹지는 100, 자연녹지는 100이고,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다 8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100%입니다. 정답은 3번.